안녕하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제4장 가족과 함께 한 플로리다 여행의 세 번째 첫사랑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라를 읽어보겠습니다. 첫사랑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라. 플로리다에서 돌아오자 웨스와 조이는 바로 가족회의를 열었다. 시월드에서 배운 지식을 자신들의 가족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였다. 가족회의가 있던 날 저녁 식사에서 조이는 딸과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고, 식사가 끝나자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디저트를 먹으면서 대화를 주고받았다. 웨스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는 너희가 함께 시월드에 가서 범고래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 배운 것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팜이 너희들에게 조련사들이 사용하는 고래 반응에 대해 가르쳐줬다고 했지? 그래, 어떤 것을 배웠니? 메그가 먼저 시월드에서 보냈던 재미났던 일들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저는 고래가 잘못하는 일 대신 잘하는 일에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메그가 말을 마치자 엘리가 덧붙였다. 자기가 원하는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웨스는 두 아이의 명확한 대답에 흐뭇했다. 바로 맞았다. 너희 생각에는 고래 반응 방식을 집에서도 사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니? 엄마와 아빠는 이제까지 그렇게 못한 것 같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너희가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가 귀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 그건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와 아빠는 앞으로 너희들을 더 잘 대해주고 싶다. 그런데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너희들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이 옆에서 도와준다면 엄마와 아빠도 더욱 잘할 수 있을 거야. 웨스는 아이들이 노력할 것이 무엇인지 말하려고 했지만 눈치 빠른 매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좀 방을 항상 깨끗하게 할게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혼내기 위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저도 그럴게요. 엘리도 대답했다. 특히 친구들하고 간식을 만들어 먹은 다음에는 부엌을 깨끗하게 치워 놓을게요. 그럼 정말 고맙겠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조이가 말했다. 아빠랑 나도 너희가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잘했을 때는 칭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단란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에 웨스는 고무되었다. 그래서 즉시 다른 제안을 내놓았다. 일을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식사 준비를 도운 사람에게 설거지를 면제해주면 어떨까?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조이가 동의했다. 그럼 동생과 제가 가끔 저녁을 준비하면 엘리가 말 뒤끝을 흐렸다. 그럼 너희들은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대신 엄마나 아빠가 설거지를 할 거야. 좋아요.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말씀해보세요. 나는 토요일 아침이 정말 힘들단다. 일주일 내내 집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하거든. 지금까지는 보통 내가 혼자 했는데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백설공주 놀이를 같이 하면 어때요? 매그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다. 조이는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러자 매그가 설명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씩 엄마는 백설공주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7난쟁이가 되는 거예요. 불쌍한 백설공주를 7난쟁이가 돕는 거죠. 그런데 청소하는 동안 휘파람을 불어도 되나요? 엘리가 신난다는 듯이 말했다. 너는 그런 피가 되고 싶은 모양이구나. 조이가 머릿속으로 7난쟁이 중 한 명인 그런 피를 그려보며 말했다. 엘리는 소리내서 웃더니 말했다. 메리 포핀스가 나타나서 지저분한 모든 것을 청소해 줄 수는 없겠죠? 그건 불가능할 것 같구나. 조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청소가 끝나면 쇼핑몰에 가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이 숙제를 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회의는 끝이 났다. 조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몸을 묻으면서 말했다. 당신도 느끼겠지만 난 시월드에서 배운 고래 반응이라는 게 벌써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 웨스가 조이에게 제안을 했다. 우리 관계에도 고래 반응을 사용해 보는 게 어떨까?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했어요. 조이가 동의했다. 데이브와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당신에게 뒤통수치기 반응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이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자 웨스는 미소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나도 당신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주지는 못한 것 같아. 우리 먼저 앤마리 버틀리에게 전화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조이가 제안했다. 당신이 그녀에게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듣고 전화로라도 그녀와 꼭 한번 예배해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우리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줄지도 모르잖아요. 웨스도 동의했다. 그는 전화를 들고 앤마리 버틀러가 준 명함에 있는 번호를 눌렀다. 전화벨이 울리고 스피커폰을 통해 앤마리 버틀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웨스씨. 앤마리의 쾌활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저희 가장 절친한 친구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제 아내 조이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이씨. 만나서 반가워요. 남편분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앤마리씨. 남편과 지금 고려받는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부부는 방금 최근 몇 년 동안 서로가 뒤통수치기 반응으로 대해왔다는 걸 인정했어요. 두 분뿐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도 있을 만한 일이죠. 서로의 관계를 개선시키기로 약속했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고래 반응이 결혼 생활을 얼마나 활력에 넘치고 정진시켜주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얼마 전 남편과 제가 근사한 프랑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한쪽에는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것을 알 수 있는 한 쌍의 남녀가 있었죠. 한 명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은 귀를 기울이고 웃고 상대방의 손을 만지고 있었죠. 완전히 상대방에게 몰입하고 있다는 게 보이더군요. 식사 시간이 2시간 반을 넘었지만 음식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둘은 서로에 대해 몰입하고 있었죠. 그런데 반대쪽에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남녀가 함께 있었어요. 둘은 서로에게 무척이나 지겨워하는 것이 역력해 보였죠. 말도 별로 없었고 심지어 눈길조차 오갔지 않았어요. 마치 서로 저녁을 함께 할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만난 사이처럼 보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저 두 사람이 부부라면 완전히 실패작인 듯해요. 그런데 아무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은 듯하군요. 라고 말했죠. 저희도 그런 관계를 몇 번 본 것 같아요. 웨스가 지난번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한 쌍의 남녀를 떠올리며 말했다. 아무 할 말도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웨스가 물었다. 우선 상대방이 잘한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해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 아시죠? 그럼요. 그 말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죠? 그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는 상대방의 좋은 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웨스가 대답했다. 맞아요. 처음 관계가 시작될 때는 모든 관심을 상대방의 긍정적인 것에만 맞추게 되죠. 부정적인 것은 보이지 않거나 보이더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서로 같이 살게 되면서 상대방의 단점을 보게 되고 자신의 사랑이 맹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큰 소리를 내게 되고 그게 더 발전하여 파국에 이르게 될 때는 상대방이 잘한 일조차도 비난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런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수요일까지는 끝냈어야 한다고. 와 같은 말을 하게 돼요. 마음 아프지만 익숙한 얘기로 들리는군요. 조이가 조금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무 염려는 마세요. 아주 흔히 있는 일이고 당신은 지금 그 상태를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저에게 결혼 상담도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기 자신, 사랑하는 사람, 아이들, 상사, 부하 직원, 동료,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지속되길 바라나요? 라고요. 당신들은 어떤가요? 물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웨스가 대답했다. 노력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군요. 노력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 그저 좀 더 요란한 표현에 불과할 수도 있죠. 결혼 상담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길 바라나요?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계가 잘 돼 나가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곤 하죠.
그러면 저는 엉뚱한 곳에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하죠. 왜냐하면 노력이란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력한다는 건 애매한 입장이에요. 서로가 노력한다는 입장만을 가지고 있다면 관계를 지속시키고 싶다는 건 여전히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정직해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로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싶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당신의 말로 인해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어떤 문제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웨스씨. 당신은 아내와의 관계가 지속되길 바라나요? 네. 웨스가 이번에는 확신에 찬 말투로 대답했다. 당신은 어때요, 조이씨? 당신도 남편처럼 서로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나요? 조이의 머릿속에서는 앤마리의 조금 전 설명이 맴돌았다. 조이는 웨스처럼 간단하게 대답하지 않고 몇 마디 말을 덧붙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